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겨레 여러분 보도 보세요. 오승훈 선배, 이분 아주 훌륭한 기자입니다. 예, 저랑 같이 일했었어요. 이분이 지금 갑자기 이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죠. 내일 뭐 기자회견도 한다 그러는데 피감기관에서 자기가 이제 국회 교통위 이제 상임위 의원인데 무려 5년이나 했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기업체를 운영하는 건 아닌데 자기 가족들이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겠죠, 회사를. 그 회사가 국토부 산하기관, 그러니까 국회 교통위원회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그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산하기관이죠. 그런 정부 공기업 뭐 이런 데에서 박덕금 의원이 그죠,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1천억 원을 수주를 했다고 그러네요. 1천억 원이나. 최근 5년 동안 1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죠. 이미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는 4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게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로 경찰에 이미 고발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고발된 규모를 넘어서서 다른 것들도 막 하나하나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1천억 원 규모나. 자세한 거는 기사를 보세요. 뭐 그래서 원화 코퍼레이션, 원화 종합건설 이런 데가 이제 그 박덕흠 의원이 가족이 운영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종류의 회사인가 봐요. 이런 데서 무슨 신기술을 갖고는 있나 봐요. 이런 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수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단정적으로 뭐 불법으로 뭐 뇌물 받았다 이런 거라기보단 이거 이해관계 충돌 아니냐. 이거 이렇게 피감기관이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박덕흠 의원의 어떤 그죠 가족 기업에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규모가 막 늘어요. 막 규모가 MBC는 또 2천억이야. 뭐가 막 계속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뒤늦게 하나하나 막 더 확인해 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막 뭐가 막 늘어나. 2천억이란 얘기도 나와요. 자세하게 어디 국토부 산하기관이 수주를 이렇게 하게 해줬는지 이런 거는 기사를 직접 보세요. 이게 박덕흠 의원이 이제 내일 아마 이제 기자회견을 그죠? 아마 하겠다고 하겠죠. 하면 아마 불법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합법적으로 그죠? 어떤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 눈에 모두 보여요. 왜냐하면 불법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설사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기자들이 좀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불법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여부, 도덕적 어떤 판단의 여부 이것을 좀 갈라치게 해가면서 이 사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 막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보험성으로 뇌물까지는 아닌데 내가 피감기관의 책임자야. 그런데 박덕흠 의원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건 없으니까 우리 회사가 국회에 그죠? 그러니까 보험성으로 뭘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0억 뇌물 받았다, 2,000억 뇌물 받았다 이렇게 꼭 보실 건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불투명하지는 않죠. 이명박이 감옥 갔는데. 근데 아무튼 어쨌든 뭔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시장 지배 기업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를 한다라는 건, 그죠?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SBS가요, 예전에 이제 손혜원 의원 사건 이제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뭐야, 이해관계 충돌 여부, 이걸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까지 떠들어야 돼? 예, 우리가 조금 약간 당황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한 보도이긴 했는데, 당시 SBS 보도가. 그런데 덕분에 일종 좀 학습 효과 같은 게 생겼죠, 우리 시민사회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하면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조심해야 돼라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어떤 눈높이가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된, 역설적으로, 그죠? 손혜원 의원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건 맞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각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박덕흠 의원이 손혜원 의원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이거 기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예. 어쩌라고.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이 지금 그죠,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에?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우리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은 다 망해야 돼?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눈높이가 과거와 다르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당황하고 있을 거야. 이거 뭐야, 우리한테도 이렇게 똥벌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네. SBS 어떻게? 그죠? 예. 여러분,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려면 가족들은 기업도 하지 말라는 거야?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죠. 예. 뭐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박덕흠 의원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그 임기 끝나면 그 가족들이 운영하던 기업 결국 자신이 다시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주식을 100기 신탁했다는 둥 했다는 둥 설명하는데 그럼 뭐 팔리지도 않았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래, 뭐 가족들한테까지 뭐 기업을 운영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 박덕흠 씨는 국토교통부라든지 건설 뭐 관련한 여러 그 상임위 그런 것과 일처리하는 법안 통과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상임위에 보냈어야지. 그죠? 무슨 교육 문제를 다루게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 문제를 다루게 한다거나 상임위 많잖아. 그런 곳에 상임위 배정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이해관계 충돌 여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했던 거죠. 1천억, 2천억이나 세상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준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 나올 거예요. 박덕흠 의원의 가족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얼마나 시장 지배, 그 기업인지, 1천억, 2천억, 3천억 이런 걸 정말 수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기업인지는 이제 검증이 돼야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정말 그럴 정도의 능력 있는 기업이라면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해주겠어. 근데 만약에 그런 수준의 기업도 아니었다면 그러면 네, 뇌물성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자, MBC랑 한겨레랑 이제 마치 경쟁하듯이 이런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참 이런 건 잘했어요. 네. 한겨레가 여러분 계속 한겨레 자꾸 비난하시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기자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오승훈 기자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고 같이 일도 했고 유쾌하고 좋은 분이면서 동시에 사명감 있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기사를 칭찬을 막 해줘야 돼요. 일 못하는 애들도 막 비난을 하면서 다 똑같이 문제 많은 기자가 아니거든요. 그나마 이런 게 경향신문에 왜 제보가 안 가겠습니까? 경향신문은 저도 안 하거든. 윤석열 장모와 관련한 비위 의혹.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일 언론사 중에 제일 먼저 제보가 간 것이 경향신문이에요. 주간 위클리.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그 제보자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지난해 가을, 늦가을쯤에 자기가 제보를 해가지고 기자를 2번이나 만나고 자료도 다 건네주고 했는데 보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그 제보가 돌고 돌아가지고 MBC 스트레이트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뉴스타파로 가고 뭐하고 해갖고. 그러니까 경향신문엔 제보가 가도 보도가 안 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경향신문엔
그런 보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나마 근데 한겨레는 이제 이런 보도들이 아직까지 가능한 것이 제보가 가고 한겨레는 네,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겨레 뭐 출신이라고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한겨레 우리 몇몇 선배 기자들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일 잘하는 선배들은 칭찬해줘야 됩니다. 한겨레는 아직 좀 견인해 갑시다 우리가. 자, 박덕흠 이슈는 내일 좀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진짜 오늘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이거예요. 아마도 예상컨대 손혜원 의원 때만큼 보도 잘 안 될 겁니다. 예. 조국 장관 때나 무슨 뭐 추미애 장관 때처럼 이거 보도가 안 될 거예요. 자, 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악의 인센티브. 이 하승주 씨라는 분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개념이던데, 저는 이 용어를 딱 듣더니 그래 이거다. 이걸로 대중에게 딱 설명하면 딱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김의겸 대변인, 그죠? 약간의 이제 사소한 약간의 이제 논란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뭐, 그죠? 뭐 조국 장관도 일부 사과하고 추미애 장관도 뭐 일부 사과하고 온갖 것들, 그죠? 민주당 쪽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만 갖고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나요.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뭐가 굉장히 뭐 1,000억 원을 수주하든 2,000억 원을 수주하건 잠깐 시끄럽고 말아. 길어봤자 일주일이야. 왜 이런 착시현상 같은 게 벌어지냐? 요거 악의 인센티브. 저놈들 저런 거 몰랐어? 요런 심리. 우리가 그죠? 미래통합당은 원래 더러운 부패 정치인들이 많고, 그죠? 원래 문제 많은 집단이니까 어느 정도로 그죠? 위선적인 모습들이 나오면 국민들이 놀라지도 않아. 그죠? 나경원 의원 집안에 뭐 사학비리 온갖 것들 에? 터져 나와도 아무도 눈 하나 끔쩍 안 하잖아요. 에? 박덕흠 의원 이분도 이명박 못지않게 엄청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비리가 터져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이분도 집안에 무슨 가훈이 정직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박덕흠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길어봤자 일주일갈 이슈입니다. 제가 볼 땐. 왜? 쟤네들 저런 거 원래 몰랐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덕적 판단의 어떤 기준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요. 이분들은 워낙 더러운 집단들이 모여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일단 말이 길어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한마디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좋은 말을 이분이 발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거 무슨 철학적 개념입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네, 이 하승주 씨가 만든 단어예요, 뭐예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창에 좀 올려주세요. 이 악의 인센티브, 야, 이런 말이 있었네. 이거 밀어야 되겠다. 이 한마디로 딱 설명이 되네. 제가 그래서 발견을 해가지고요, 이거 굳이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예, 이분이 서울대 무슨 연대 법학과 나오셨나? 뭐 하여튼 뭐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장이고 뭐 황희성님과 최강욱님 이런 분들 아는 패친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근데 철학자신가 봐요. 약간 법률 쪽에 좀 능한, 약간 시민운동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악의 인센티브라는 말로 계속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중이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악의 인센티브 뭐 있지? 그 왜 인밀이, 그죠? 그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 아니 진짜 악의 무리들은 다른 정당에 다 있는데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들은 악의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도 잘 못하고, 그죠?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쓰니까 대중들이 공감을 못해가지고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경향신문이랑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민주당은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뭐 이래서 우리가 화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례와 균형, 그죠? 어떤 비판을 할 때 비례와 균형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악의 인센티브, 왜 쟤들한테는 계속 이런 걸 줘? 우리는 여기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덕흠 의원 이슈도 아마도 며칠 안 갈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진보 언론 기자들이 이 악의 인센티브라는 개념을, 그죠?
이게 어딘가의 철학적인 용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용어 같은데,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콕 집어서 가져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내일 박덕흠 의원이 아마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죠. 불법 없었다고 얘기를 할 텐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어쨌든 상임위에선 물러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국회에서 지금 자신이 활동하던 상임위는 내려오셔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 바로 제명했잖아요. 손혜원 의원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민주당은 그런 거 바로바로 제명해버립니다. 예.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할지 봐야죠. 예. 국민의힘도 박덕흠 씨를 제명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